안녕하십니까, 고역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적용학습의 극수필 2강 박지원의 수레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참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문학이라기보다는 비문학 쪽이 좀 더 맞는데, 단지 이제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다가 집어 넣어놓은 것 같긴 해.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다 좀 넣어놓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이 수레제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무슨 작품을 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작품하고 좀 연결해서 공부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선 경제 문제점, 조선 경제 제도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 특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매점 매석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게 이제 고 허생전의 일부 내용이 있었어요. 요것도 이제 사실은 그거와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박지원의 허생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좀 공부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 지문 바로 가도록 할게요.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쓰이는 융차, 작업에 쓰이는 역차, 물을 실어 나는 수차, 대포를 싣는 포차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창졸간에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실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요 얘기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요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들보다 우선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 요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수레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단. 나는 전에 담원 홍대용, 성제 이광여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가 있다. 수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맨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수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수레 제도에서 우선 활성화돼야 될 우선적 과제가 되겠어요. 우선적 과제. 요게 수레 제도의 우선적 과제가 되겠어. 뭐냐면 수레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갖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요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이 돼 있는데, 자, 물어보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썼는데 결국에 모든 수레의 바퀴 자국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거동계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중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문헌 자료를 인용했죠. 이런 것들은 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중용에서 먼저 이야기했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퀴 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 지금 길을 따라 천리길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자, 여기서 길을 떠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를 떠나고 있냐면 지금 조선에서 길을 떠났다는 게 조선에서 북경으로 가고 있는 길이야. 조선에서 북경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경. 즉 중국이지, 중국 청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앞에 수레나 뒤에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다고.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같게 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을 뜻하는 일철이라고 말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오퍽에 홈통이 생기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것이다. 성문지철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뭐냐면 여기까지는 중국의 제도도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예전 법칙,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법칙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맹자에서 말한다 이런 말 쓰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이게 이제 문제점이지.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으며 바퀴 자국이 하나의 개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뭐 했냐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문제점 지적하고 있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네. 일단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 수레가 없고, 두 번째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으며, 세 번째 하나의 궤에 들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대. 그래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 자, 지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념이라고 해요. 통념. 이런 거를 통념이라고 하고, 통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편견이라 그래. 즉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뭐 하고 있다?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가 지금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을이 험준한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이거는 앞에 나온 요거에 대한 반박이죠. 반박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도로 사정이 안 좋. 여기서 우리나라가 험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발상의 전환이 되겠지, 그렇지?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어. 이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야. 됐죠?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철로 뚫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 마루가 높음을 걱정하랴.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다 해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에도 검각이라는 9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양산이라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사례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길이 험해서 수레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중국도 이렇게 험한 곳인데 다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중국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박하는 거야. 이 때문에 그러니까 반박이 두 가지지. 야, 나라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 야, 중국도 사용하는데? 하고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섬서, 사천, 강소, 강동, 복건, 강서지방 같은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과 식소를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는 하는데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조 대낮의 내 성명역 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마천령과 청정령의 고개, 여기는 장안과 마전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였던가. 지금 여기 나온 요게 어디냐면 지금 중국으로 북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중국 지역인데 여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험하다는 거야. 예시 들었어.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함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거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았던가. 중국의 풍부한 재와 물건이 연한 것에 막혀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옮겨 다닐 수 있게 된 까닭은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 점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레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점이 좋은 거예요. 됐죠? 이게 지금 수레를 사용해서 얻게 되는 이득인 거야. 이해돼? 수레의 경제적 효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용 좋은 점이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곧장 국경까지 한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냐면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뭐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현재 그러한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 영남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 사람들은 산사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그 감과 귤을 분가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 창자를 밭에 걸음으로 쓰고 있다. 어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로 오면 한 움큼의 한 입이니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이 말은 결국에 수레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수레가 없어서 물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지금 육진지방의 마포, 관서지방의 명주, 삼남지방의 닭종이, 황해도 해서지역의 솜과 새, 충남 내포의 소금과 생선 등은 모두 민생일용품에서 뺄 수 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 보은의 수천 그루의 대추, 황해도 해주 봉산의 수천 그루의 배, 전남 흥양 남해의 수천 그루의 귤, 유자, 충남 일천 한산의 수천 그루의 모시, 관동지방의 수천 통의 벌꿀 등은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써서 도움을 주는 것이니 누가 싫다 한 것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 하다 보면 모두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게 되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 누가 싫다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결국에 유통을 원활하게 하면, 유통을 원활하게 하면 백성들에게 이득이 된다.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야. 당연히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는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사방 수천이 밖에 되지 않은 좁은 강토의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천이나 되는 땅에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수레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즉 조선의 궁핍한 현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닌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의 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권력자, 잡고 있는 권력자와 양반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사대부들이 평생 일어나는 것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 나온 거인이나 윤이 여인이니 주인이니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요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린 기술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작 수레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기술이 어떠한지는 연구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대부가 하고 있는 이 사대부의 학문의 한계야.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냐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측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 추구가 필요하다. 책만 띄엄띄엄 읽을 것이 아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소위 건성으로 이르는 풍어일 뿐이니 학문에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풍어는 부정적인 거지, 그지? 공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실제, 실용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약. 누레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자, 지금 누레고치로 이렇게 넘어왔어. 그래서 뭐 했냐면 논의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대상을 확대했어요. 더 넓혔어. 범위를 더 넓혔다고.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큰 톱니나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하다.
소차의 양 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이가 맞물려 쉴 틈 없이 돌아가게 한다. 소차는 매달되는 큰 얼레이다. 뇌고치를 수십 보 밖에 삼고 중간에 수입층에 실렁을 설치하여 점차로 높고 낮은 형세가 되게 만든다. 실렁마다 그 끝에는 새 조각을 세우고 바늘기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한다. 바퀴가 돌면 얼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 서로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맞닿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거 소차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얘는 소차의 장점이 되겠네. 그래서 소차의 장점이 되겠네. 솥에서 삼긴 고치가 나와 얼레가 들어갈 즈음에 두루 쇠구멍을 지나게 되므로 실에 붙어있던 털이나 까끄라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되어 깨끗하고 투명하여 빛이 나고 다시 수고스럽게 잿물에 빨 필요가 없이 바로 배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건조되어 있고 투명하고 이런 것이 빛이 나서 이런 걸 사용해도 된대요. 이것도 소차의 장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은 오직 손으로 당겨서 훌치는 줄 알지 수레를 사용할 줄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나는 거야. 이런 거 없어.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탐으로 이미 실로서 천연스럽고 자연스러운 품새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야.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실끼리 부딪혀 맞닿을 할 때는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판에 쌓이기도 해. 실끼리 서로 엉겨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 붙고 말라 덩어리가 져서 실의 광택을 잃으며 부스러기가 지금 살막하고 알맹이가 톡톡 감겼다 떨었다 하여 실을 짓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자, 이렇게 하게 돼. 고생이 된대요. 이건 지금 결국에 뭐다? 이건 결국에 이게 뭐가 된다고? 예,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소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단점들이야. 이해됐죠? 그런 것들을 쭉 하고 있다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레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내용의 소설 되겠습니다. 수필이죠. 미안, 요 수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대비의 방식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실학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어.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간에 논의의 대상을 이 글자가 좀 이상하다. 잠깐 다시 쓸게. 어떻게? 논의에 똑같네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돌아가서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답각해. 정답은 5번이에요. 누에고 실을 빼는 작업은 명주의 사람을 탈수록 더 많은 아니야. 제품의 질이 안 좋다고, 질이 떨어진다고 손으로 만져서. 자, 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A는 소차를 사용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글쓴이가 기억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은 이게 술에도 사용하지 않는 게 핵심인 거지, 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몰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 누가 싫다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 탐구하는 일이 동시인들이 궁극적으로 생각 이거 지금 동시인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이거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고요. 이 작품은 어쨌든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논지로 전개하면서 내용을 구성했는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